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품지 추적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실제 KF-X CJ1호기에 탑재한 뒤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과하면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방사청의 목표입니다. 테스트 결과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외국산인 송수신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가 완성됐다 해도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의 시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 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KF-X 엔진 GF410-4G200으로 선정된 이유. KF-X 엔진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0-4G200으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으로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화 테크윈과 G사가 기술 협력을 맺고 2020년부터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KF-X 엔진인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0-4G200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생산 중이며 워낙 신뢰성이 있는 제트 엔진이다 보니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엔진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 한국형 전투기 KF-X의 기체가 F-18 정도로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무장창이나 스텔스 성능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사 강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4.5세대 전투기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F-X 사업은 사실 5세대 전투기도 지금 막 실전 배치된 상황이고 일부 경제가 좋은 국가들이야 5세대 전투기를 사서 배치할 수 있지만 동남아나 조금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은 지금도 3세대 전투기도 운영하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KF-X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도 아마도 많은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국가는 미국과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KF-X 사업은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나 시장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T-50 경공격기 버전인 FA-52 필리핀이나 이라크, 태국 등 국가에 수출이 되는 것을 보면 미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생각되네요.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내 개발해 KF-X 전투기에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도 동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 X1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발비만 3,100억 원, 생산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KF-X 전투기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전투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동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X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의 절반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의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용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의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 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